2008년 이후 최악의 폭락을 보인 뉴욕 증시와 달리 코스피는 오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와 국제유가 등 다양한 악재들이 등장하면서 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는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집중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코스닥 위원회 위원을 지내신 장범식 숭실대 교수, 또 애널리스트 출신의 김대중 세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대중 교수님. 네. 사실 어제만 해도 세계 증시, 우리 한국 증시도 정말 시퍼렇게 질렸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버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미국이 어제 한 8% 정도 폭락을 했었는데요. 이제 만약에 미국의 주식을 한국이 이제 똑같이 동반한다 그러면 크게 큰 폭으로 하락했겠지만 이미 한국은 15% 정도 하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한 어제 전날까지 한 5% 하락이었는데 어제 8% 하락하면서 최고 한 20%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었고 한국은 중국과 바로 밀접한 게 붙어 있다 보니까 중국과 함께 우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15% 하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고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연준이 만납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할 계획이고 양적 완화라고 그래서 달러를 더 풀어서 달러를 좀 줄 테니까 주식을 좀 사라. 이런 전반적인 대책을 내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FRB 의장이 만나서 예, 그렇습니다. 내일 수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주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뭐 소득세를 또 추가로 인하하겠다. 또 달러를 풀겠다. 지난주에 금리를 0.5%로 내려서 미국은 1.0%입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더 하겠다고 지금 나왔고요. 또 유가도 어제 한 30% 큰 폭으로 폭락을 했거든요. 지금 미국의 그 유가가 전 세계 유가 지금 31달러입니다. 31달러 배럴당 65불에서 31달러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코로나19도 영향이 있지만 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이 전반적인 모든 정책을 강구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한국 주식도 보합으로 끝나면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증시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 소식에 좀 우리가 회복을 했다면 그럼 미국 증시도 이제 우리 저녁에 우리 시간에 밤에 문을 열잖아요. 지금 선물 시장은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미국 선물은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 유가도 한 선물 지수로 한 2%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마 내일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경기를 부양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미국은 전체 국민의 한 70%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의 한 20% 정도가 주식에 하고 있는데 미국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오거든요. 미국의 연금이라든지 국민들이 워낙에 주식에 투자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주가가 올라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오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주식도 좀 올라라고. 그래서 올라라. 어제는 퍼런 넥타이. 주가를 이제 항상 빨간 넥타이를 좀 자주 매는데 주가도 좀 많이 오르고 또 이렇게 주식이 큰 폭락을 해서 주가 떨어질 때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종 주식을 사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워런 버핏이 지난주에 델타 항공 주식을 한 500억 정도 샀거든요. 남들이 다 팔 때 주식을 사야 된다. 항공사 주식을 산다는 건 정말로 역발상이네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워런 버핏은 보통 주식을 한번 사면 한 10년 정도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들이 다 팔 때 주식을 사야 된다. 항공주, 여행주를 사겠다. 이렇게 해서 전격적으로 델타 항공 주식을 샀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델타 항공 워런 버핏이 샀는 것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역발상으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도 우량한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장범식 교수님도 오늘 좀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오셨는데 투자자별로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대거 자금을 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어제까지 팔았다가 오늘은 좀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우리 시장만의 이슈가 아니고요. 현재 그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한 지금 일종의 이제 충격이 지금 시장에 구현되고 있는 거죠.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은 이미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시장이 아주 급변동 상황을 겪어왔었고요. 어제 이렇게 미국이 거의 7.9%, 전 세계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금융 선진국들의 시장이 거의 뭐 패닉 상태로 갔었던 것하고 달리
아시아 시장의 시장 조정 형태를 보면 재미나는 조금 현상이 있습니다. 예. 네. 물론 빠졌지만 중국 3.1%, 그다음에 대만과 아시아 쪽들의 시장의 지금 움직임들을 잠깐 봐보면 예. 네. 참 차이가 있죠. 네. 첫 번째 해석으로서 우리가 이미 중국을 비롯해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거쳤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감염 사태를 대해왔었던 전 세계 국가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네. 우리는 우한에서 그 발현돼서 한국이 지금 저희가 뭐 엄청난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네. 이 부분 쪽에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겪었던 것하고 달리 이 감염 사태를 바라보는 그 외국의 특히 미국과 같은 그런 그리고 이탈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네. 전까지 그리고 독일이 이렇게 나오기까지 유럽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감염 사태에 대한 해석이 저희들하고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부분 쪽에서 보면 일시적인 그런 패닉은 있지만 미국 경우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것도 과연 예를 들어서 감염 사태만으로 인한 이런 부분냐에 대한 것들도 조금 저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요인이 좀 많이 또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네. 지난 그 10여 년간 계속되었었던 이 소위 말하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저금리 상태로 인한 시장의 세계적인 시장에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네.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달려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네. 일종의 그 자산 거품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었고요. 네. 네.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미국이 현재의 그 견고한 그런 성장세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그 논의가 있는 상태에서 감염 사태가 비교적 워싱턴이나 네. 캘리포니아에서 주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서 갑자기 어떤 일종의 있을 수 있는 그 공포, 이 부분들이 아마 어제 그 8%의 일부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봐본다면 우리 시장에 오늘 그 어떻게 보면 10포인트 정도 시장이 업한 그런 네. 상태에서 네. 종료를 했었는데요. 저희 쪽에 그 반영이 되는 것과 그다음에 이것을 해석을 하는 그 입장이 감염 사태가 영구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냐. 이건 금년 내에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 심지어 수요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것하고는 달리 감염 사태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들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치료와 백신을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 전 세계에서 감염 사태를 지금 맞닥뜨리면서 저희 정부가 해왔었던 일에 대해서는 조금 정치의 어떤 이런 그런 네. 식견을 떠나서 저희가 네.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가 가장 객관적이고 공개적이면서 비교적 투명하게 모든 네. 정보를 공유하면서 잘 대처를 해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백신과 여러 가지 치료제로 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커브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거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쪽에서 보면 특히 증권 투자를 아주 단기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보면은 이건 패닉입니다. 그러나 연기금을 비롯한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체질과 경쟁력이 네. 완벽하게 손해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걸 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지금 한국 경제를 담당을 하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 특히 네.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과 근로소득자들 모두를 포함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2월에 수출도 굉장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탱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이제 지금부터 세심한 대책들이 필요한 그런 상태들이 아마 암암내 대한민국의 기관 투자자들과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이런 쪽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리 쪽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지금 굉장히 그 당황하고 공포심에 젖어들어 있는 네. 미국 투자자들하고는 좀 달리 아마 해석을 하는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일시적인 급락이라고 할까요? 이런 데 단기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받은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이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해줘야 될 것은 네.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추경도 네. 부총리 주재로 해서 지금 거의 뭐 12조 가량 어떻게 네. 보면은 메르스 사태보다도 더 많이 그 편성도 했다라고 네. 했지만 네. 저희가 이번 건은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작년도 수출액의 1,362억 불이 중국이고요. 743억 불이 미국입니다. 일본 250억 불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일본보다 5배 정도의 지금 현재 수출을 우리가 중국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라는 전 세계의 가장 주요한 공급망을 그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중국의 공장 가동력이 저하가 되고 생산 능력이 부진하게 되고 따라서 수출에 중국 수출 둔화는 저희들 모두가 중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문제고 특히 우리처럼 중국에 상당수 투자를 그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기업들이 그러한 경쟁력들을 저희가 굉장히 좋은 형태로 올해 지금 상반기를 출발을 했는데 이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게끔 개인들에 있어서의 자영업자들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업들 중소, 그다음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정부가 이제는 다른 한쪽에 있어서는 방역 대책도 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저는 이제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그거 플러스 외교도 이제는 지금 아베 정부가 이렇게 굉장히 엉뚱한 지금 짓을 했었지만 이런 것까지 해서 조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추경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산업계 피해가 워낙 막대하다 보니까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1조 원대 추경도 역부족이다. 이렇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고 한 50조 원까지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딱 두 가지인데요.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입니다. 금융 정책은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 아마 금리는 인하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워낙에 미국도 1.0%까지 내렸고 내일 또 추가 인하도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재정 정책은 이제 국가 예산을 이제 한 12조 원 정도에서 재정 정책을 한다고 했는데 추경 예산을 지정하는 거죠. 일단 그 금액은 좀 작은 것 같아요. 과거에 메르스나 사스보다도 금액은 조금 더 많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위기다. 지금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80%를 생산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공장 가동이 80% 안 되다 보니까 수요가 급감하게 되니까 유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경제를 좀 더 부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더 투입해야 되겠다. 뭐 한다 그러면 저는 50조 원도 좋고 더 많이 재정 정책을 투입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국에는. 그런데 재정 규모를 더 늘려서 추경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항상 나라 국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나라 살림이 안 좋기 때문에 또 빚을 내야 되는데 언젠가 갚아야 될 빚이고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재정 정책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제 국가 부채는 이제 공기업을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 45%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뭐 공기업을 포함하게 돼 보니까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국채를 발행하든지 또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든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하는 것은 좀 필요하고 일단 기업들이 부도가 나버리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투자해서 기업들 살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저는 지금 김 교수님 말씀에 뭐 100%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사태는 실제 모든 경제 활동이 거의 물론 치료제는 개발이 분명히 될 거고요. 백신도 개발이 될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간 동안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GDP 대비 국가 채무가 물론 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39.8%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서 40%를 상회를 하지만 결국 국가 재정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이런 식의 비상시기 때 저희들이 활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가 그 계획하고 있는 12조 5천억 이 부분 쪽을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보다 상황이 더 악화됐을 때 국가 국간을 담당하는 기재부로서는 연말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 분명히 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규모도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 무너지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이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미국이 0.5%포인트를 갖다가 내리고요. 또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앞으로 FOMC에서 계속 더 내린다라고 그러지만 미국은 이미 금리가 낮아 있을 대로 낮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네. FRB가 지금 현재 그 다른 형태를 통해서라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해서 이 부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단순한 통화 정책의 어떤 그런 그 금리 인하만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네. 해석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경우에는 반대로 사실은 금리 인하가 가져다 주는 저는 일부 효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7년 그 3, 4분기 통계로 해서 저희가 금리를 그 당시에는 오르는 기조에 있었었죠. 네.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계부채를 25bp 정도 저희가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그 당시 통계로 해서 정확히 2조 한 3,140억 원 정도의 네. 사실은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저희들 네. 소득 분위로 해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로 갔을 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쪽으로 가면 1분위, 2분위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들이 1,000억, 2,000억인데 지금 영세 쪽으로 해서 봐본다면은 이런 쪽들의 이자 부담들은 저희가 금리를 인하함으로써도 비교적 소득 그런 세 부담 인하를 덜어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은 세금을 포함을 해서 경제 활동이 지금 거의 다 중단된 상태로 네, 들어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은 금리보다는 재정이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상과제요. 전 네. 세계 모든 정부들이기 때문에 네. 그 측면에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지금 증시 패닉으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지만 네, 네. 이 기회에 미국과 전 세계들이 조금 국제적인 그런 협조에서 문 닫는 것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무조건 차단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양면으로 해서 각 국가 간에 어제 오늘의 그런 증시, 세계적인 증시의 그 하락을 통해서 국제 공조와 그다음에 G20 국가들이 긴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 그런 계기를 어제 그 증시 패닉이 저는 일부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증시가 이제 거의 8%까지 떨어지니까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급여세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근로소득세 뭐 유사한 것 같아요. 급여세를 내리겠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세금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네. 긴급하게 세금을 깎아서 일반인들이 소비를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그런 정책이 뭐 미국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면 좀 비슷한 정책을 구상을 해야 되나요? 조금 격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금년은 저는 우리 시장은 경쟁력이 있는 시장입니다. 네. 먼저 답변을 드리면 세제에 있어서는 금년은 아까 추경 편성도 과감하게 더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세금에 있어서도 기업들과 개인 다 포함을 해서 세금에 있어서 올해는 세금을 갖다가 한시적으로 네. 일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그 소비자들의 이 소비 지출에 대한 의욕, 네.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중소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중견기업들 이상들, 대기업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비영리 기업인 은행과 학교들도 지금 엄청난 이런 피해를 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시적으로 최대한 재정과 이런 세금의 어떤 부담을 덜어서 저희가 이 위기를 우선은 극복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이 많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2월에 잠시 저희들 그 수출 지표를 보더라도 20대 전체 품목들 가운데서 14개가 호황을 보였었고요.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들은 약간 저조했었지만 굉장히 좋았었고 신성장 동력 7개 가운데서 정밀 그 화학 이런 그런 이 원료 이 관련된 쪽을 제한하면은 네, 네. 나머지 수출도 증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력을 훼손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재정 플러스 세금에 있어서도 저는 올해는 과감하게 그런 인센티브를 주어서 개인이건 기업이건 이 위기를 저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동안의 여러 경제 위기하고는 다른 형태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계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고 있는 그 원인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크게 꼽히고 있고 또 다른 이유로 유가가 또 꼽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유가는 오페크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와 러시아가 우리가 그
중국에서 석유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똑같이 좀 감산을 해서 유가를 좀 유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러시아가 거부를 했습니다. 네. 러시아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러시아가 거부했고 그러니까 사우디는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도 1,000만 배럴을 더 생산하겠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30% 폭락을 했고요. 그렇죠. 네. 어제 마라톤 오일이라든지 미국에 있는 작은 오일 회사들은 50%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셰일 가스를 통해서 미국이 석유에서 네. 가장 많이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 경제도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가 또 영향이 있지만 미국은 이런 셰일 가스라든지 유가 폭락이 또 큰 영향입니다. 그래서 네. 긴급하게 추가적인 부양 정책을 하겠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유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네. 추가 외국인 정권사들은 배럴당 20불까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배럴당 20달러. 예. 네. 과거에 우리나라도 유가가 20배럴까지 떨어졌다가 한 네. 180불까지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유가는 이와 같이 굉장히 9배까지 큰 네. 폭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요. 네, 네.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석유 회사들은 좀 불리한 점이 그렇죠. 있겠지만 이익이 많이 줄게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유가는 지금 31배럴입니다. 어제 날짜 기준으로. 네, 네. 브렌트유나 텍사스유가 31배럴인데 일단 유가는 이렇게 오페크에 서로 감산의 합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추가로 감산을 서로 합의하지 못하면 추가로 더 하락할 수도 있다. 20배럴까지. 근데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비할 여력은 좀 생기잖아요. 소비 부담이 좀 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름값이 예. 좀 듣게 되니까. 그로 인해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보니까 앞으로 경제가 훨씬 더 나빠질 것을 예고한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보인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맞습니다. 두 가지 원인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최근에 또 중국에서는 공장 가동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그동안 한 80% 정도 공장을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큰 폭으로 줄었지만 네. 중국에서 다시 석유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또 코로나가 좀 더 백신 개발이라든지 또 치료제가 개발된다 그러면 네. 보통은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뒤에는 반등을 하게 됩니다. 좀 급반등이 네.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최근에 주가가 폭락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런 기회에 아주 삼성전자라든지 우량한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네.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고 있는 이유는 남들이 팔 때 사는 겁니다. 혹시 정부가 좀 사서 주식 시장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네, 예전에는 정부가 그런 게 직접 있었는데. 국가 재정을 통해서 주식을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기관 투자가나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좀 사고 있는데요. 네, 네.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주식을 두려움에 떨면서 투매를 할 때 네. 주식을 사주는 것이 이제 기관 투자가 역할이고 또 네. 좋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네. 일반 작은 주식을 사시면 안 되겠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다. 내가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량한 주식을 산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네. 지금 저희들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 네. 2020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IMF가 여러 발표들을 했어요. 네. 전 세계의 그동안 지난 2019년 동안에 세계 경제 성장의 70%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전부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네. 중국이 39%고요. 네. 인도가 16%, 그리고 아세안 10개국들이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1.1%인데요. 네. 따라서 이 코로나 감염 사태를 일으킨 주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 하락과 공급 사슬망이 파괴됨으로써 가장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나라도 중국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가장 빨리 회복을 해나갈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지금 현재 통계의 어떤 신뢰도 여부를 떠나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중국이 지금 다시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끔 네. 이런 부분들이 쭉 되고 온다라면은 저희들 한국 증권 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기본적인 경쟁력이 아주 퇴락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한국 기업들의 지금 투매할 시기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적어도 2020년 말까지 겪게 되는 어려움을 재정을 통해서 또 세제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충분히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고 나머지 국민들은 우리 기업들을 갖다 믿고 이런 쪽에 방역 저희가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서 잘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 국가가
전 세계 국가들이 우리와 교역을 전 세계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국가들이 그런 쪽에 빗장을 걸어 담그지 않고 우선 교역이 될 수 있는데 항공기 어떤 승객을 갖다 못 오견다 이런 네. 식의 것들 외교가 지금 나서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의 경제 부처들이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너무 섣부른 얘기지만은 네. 코로나 감염 사태 이후에 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한다라면은 저희들 주식시장은 1년 무슨 뭐 6개월, 네, 3개월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대한민국에 저희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기업들이 하는 거를 믿어주시고 정부도 그런 부분 쪽에 있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1년 뒤 우리가 이 시기를 갖다 되돌아봤을 때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합니다. 이제 그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좋은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워낙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부 그 하늘길도 닫고 자기들 육상길도 중단하겠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 잠잠해지는데 미국과 유럽 이런 쪽이 워낙 심각해지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 파장은 계속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이 파장이 막말로 우리 나라의 지금 현재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절대 낙관할 수 없는 것은 네. 방금 네.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들 네. 유럽과 다른 중동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또다시 재현이 될 수는 있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은 병에 관련된 감염에 관련된 것들은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패닉 상태. 이번이 메르스하고 저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19만 명을 진단을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치사율이 정말 이 안타까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한테 정말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메르스나 기존의 사스나 신종 플루에 비해서는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에 있어서의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패닉 형태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전 세계가 지금 현재 한국의 지금 테스트 진단과 그다음에 실제 확진 비율을 다 열심히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국가가 빗장을 걸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들어오면은 중국 유학생도 그렇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쪽을 열 검사부터 시작해서 하는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이 공조를 빗장을 걸어다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빗장을 좀 열어두고 저희가 그 감염의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저지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국제 공조와 그 다음에 이런 진짜 외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외교가 지금 현재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사태를 홍콩 호주처럼 하다가 갑자기 걸어담그는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경제부처 담당자들하고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증시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요. 공매도 관련된 제도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정부가 이제 내일부터요. 우리 공매도를 한 3개월 정도 정지하겠다는 건데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매도와 하루에 이제 거래되는 금액이 한 6천억 정도인데 우리 개인들은 공매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보정을 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개인들은 공매도 없이 대신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때까지 공매도를 주도했습니다. 이제 주가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면 주가는 급속하게 더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도 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빌려서 팔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또 공매도의 또 순기능은 주가의 적정한 기능을 유지한다는 그런 순기능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2008년도의 금융위기라든지 또 IMF를 경험해 본다 그러면 공매도의 적절한 그 기능은 있지만 그 하락을 방지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었다고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2008년도 금융위기에. 왜냐하면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은 주가가 더 떨어진다는 것을 자기들이 확신한다 그러면 주식을 빌려서 계속 투매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까 정부가 내일부터 이제 3개월 한시적이나마 공매도를 중지하겠다고 했고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훨씬 좋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금 주식의 시가총액이 1,400조 원인데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금액은 700조 원입니다. 네, 네. 50%가 넘고 있고 네. 최근에 한 10조 원 정도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전체 주식 보유 물량이 한 1, 2%밖에 안 됩니다. 네, 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80%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고 네, 네. 또 금년에 5G라든지 또 전기차 이런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뭐 최근에 1조 원 정도 팔았지만 네. 그것이 큰 비중이 아니거든요. 네, 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400조고 네. 그 중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54%나 됩니다. 네, 네. 200조 원이나 되는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팔았다고 해서 큰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이제 내일부터 공매도를 중지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고 좀 주가는 안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예. 공매도 주로 대상이 이제 대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예, 예. SK 하이닉스라든지 우량 종목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실 공매도로 거래되는 물량이 전체 거래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예. 효과가 거의 없다. 예. 그래서 이런 공매도에 이제 제한을 좀 까다롭게 하는 거잖아요. 예, 내일부터 예, 시행되는 맞습니다. 게 예, 완전 금지는 예, 아닌 예.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반론도 굉장히 많아요. 또 뭐 일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 평균 한 3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였다가 네. 최근에 3월 달에 들어서 하루에 6천억 정도가 거래됐습니다. 공매도가.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큰 효과는 있을 것이다. 네. 과거에 이제 이 공매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적절한 주가를 통제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이게 네. 가격이 고평가가 된다 그러면 공매도를 통해서 적절한 그렇죠.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정부가 워낙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한테 피해가 좀 크다 보니까 네, 네.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지했다. 일단은 주가 하락은 방지할 수 있고 네, 뭐 네. 우리 개인 투자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예, 과거에 2번 정도 이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2008년도에는 하락 방지가 KDI 연구에 따르면 상당히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97년도 IMF 때 그때는 좀 약했지만 네. 적절한 주가 기능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로 별로 네, 감축하지 네. 못했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상당히 주가 보전 기능이 있었다고 나왔고요.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영향이 있었던 이유는 네. 이게 그 메르스보다 파급력이 100,000배나 크다 그럽니다. 전파력이 전파력이 얘기죠? 예. 네.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네. 사람들이 비말이라 해서 침이나 네, 이렇게 네. 땀으로 옮기는데요. 이것이 전파력이 워낙 초기에 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되었고 네.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정시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너무 걱정해서는 안 되겠다. 네. 오히려 남들이 투매하고 팔 때 우량한 종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네. 기회다. 이렇게 네. 생각해야 됩니다. 장봉식 교수님은 이 공매도 제한 조치, 이제 내일부터 공매도를 네. 할 수 있는 종목,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좀 완화해서 까다롭게 하는 거잖아요, 공매도를. 또 공매도 할 수 있는 금지 기간도 지금 하루인데 네. 좀 늘린다는 건데 그 제한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효과가 있을까요? 공매도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몇십 년 동안 공매도에 관련돼서는 네. 학계뿐만 아니고 실무계에서도 엄청난 많은 연구와 논란이 있었던 예. 게 사실입니다.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거를 자주 활용을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공매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한 2번 정도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그 공매도 정책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네. 정부를 일단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보시고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매도 제한조처가 적어도 패닉 현상으로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조금 막아주는 그런 지탱목 역할을 지금 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공매도 이 패닉 현상이 지나가고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간다면은 공매도의 순기능 쪽들도 저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점에서 아마 고민 끝에 3개월이라는 기간을 설정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많은 고심 끝에 나름대로의 공매도 쪽을 내일부터 하기로 했었던 것들은 일단 조금 믿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는 것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라 그러면 증시가 과열 양상을 보일 때는 조금 눌러주는 역할, 떨어질 때는 좀 뭐 유동성, 파는 물량을 좀 많이 내오게 하는 역할,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순기능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과도하게 실체를 벗어나서 네. 주가가 너무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네. 똑같이 거기에 투자를 했었던 개인이나 기관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하락만 될 것이냐? 어느 순간에는 그걸 매집을 하게 돼서 공매도에 들어갔었던 그 투자 주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오랜 동안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은 저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공매도
갖다가 저희가 도입을 하고 나서 공매도 금지 쪽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했었던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 교수님, 금감원에서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또 금융위는 이거에 부정적이라면서요? 공매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히 순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이격도라 그래가지고요. 주가가 이제 보통 우리가 10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해서 주가가 이제 배열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급등하게 되면 5일선이라든지 21선 같은 것이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열됐다는 거죠. 최근에 작년에 이제 애플 주식이 90% 올랐습니다. 작년 한 해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한 70% 정도 올랐고요. 미국이 작년 한 해 쉬지 않고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하락하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조정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너무 과열된 것을 조정을 받는 것도 좀 공매도가 좀 해주는 거죠.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작년에 테슬라 주식이 약 한 400% 올랐습니다. 4배 정도 올랐거든요. 4배까지 올랐죠. 그래서 960불까지 올랐었는데 최근에 한 700불 안정이 됐습니다. 공매도를 계속 했었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이 계속 급등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관 투자가들이 공매도한 것을 매수를 해줘야지 자기들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공매도로 하는 것도 기관 투자가들도 굉장히 큰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매도로 하는 것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적절한 가격을 유지해 준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중지하게 된 것은 그 주가의 추가적인 급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히려 우리 경제는 우리 주식 주가는 좋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 또 김대종 세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